이중 소속을 하지 말라. 등록증 양도되어 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양수되어 받은 행위를 하지 말라.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중 등록 개념 잡아 드릴게요. 자, 이중 등록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이중 등록이 뭐예요, 이거요? 자, 말 그대로 두 번 등록하지 말라는 소리죠. 그럼 이중 등록 개념 잡아 드릴게요. 이거 한번 맞춰 보세요. 늦게 왔으니까 맞춰 봐요.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게요? 이게 뭐냐고? 사무실. 아니고. 우리 뒤에 분. 예. 자, 여기가 어디냐면 남양주 시입니다. 깜짝 놀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등록을 하고 또 등록을 하면 이거 이중 등록이에요. 그럼 같은 관할 구역 내에서 두 번 등록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럼 이제 힌트 드렸으니까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건 뭐고 이건 뭘 것 같아요? 그렇지. 와, 아주 좋았어요. 남양주시에서 등록을 하고 또 어디에서? 구리시에서 등록을 했다. 이것도 무슨 등록? 이중 등록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이건 조금 어려워요. 이건 뭐고 이건 뭘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인들은 자격증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분들이 자격을 취득해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 개공이잖아요. 근데 자격증식에서 공인중개사 개공으로 등록, 이것도 이중 등록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종교를 바꾼다 할지 폐업하고 가면 관계없죠. 근데 그대로 영업하면서 또 자격증 취득한 개념으로 또 하면 이중 등록. 자, 그러면 개공이 이런 행위를 하라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떤 제재 들어갔냐? 이건 제재 싸움이에요. 내용이야 뭐. 그럼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등록이 취소되고 필요적 등록 취소, 이걸 줄여서 필치라고 할 거야. 앞으로 1년하고 1차. 앞으로 필요적 등록 취소를 뭐라고 표현한다? 필치. 그리고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그러면 결국 두 번 등록하란 소리요, 하지 말란 소리. 그럼 걸리면 이제 등록 취소돼 버려요. 그럼 하나만 취소되겠어요? 다 취소되겠어요? 다 취소돼요. 다 취소되고 1년하고 하지. 그러면 결국 두 번 등록을 하라 하지 말라? 그러면 두 번 등록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지. 어떻게 참아야 돼? 꾹 참아야지. 꾹. 자, 좋았어요. 네, 꾹 참아야 돼.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이중 소속 금지. 자, 이중 소속 개념 잡아 드릴게요. 이중 소속이란 게 뭐냐면 이걸 말합니다. 자, 보세요. A라는 개업공인 중개사가 다른 개공 후 소공이 되는 걸 말하면 돼요. A가 소속공인 중에 취업을 했어요. 자, 그러면 A 개공은 여기서는 사장 신분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뭐요? 직원이죠. 그러니까 개공이 다른 개공 후 소공이 되는 걸 말한다. 양쪽에 근무하잖아요. 이거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개업공인 중개사가 입안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등록이 뭐가 되면서 취소가 되고 1년하고 1차. 그러면 개업공인 중개사가 이중 소속을 하라는 소리요, 하지 말라는 소리요? 하지 말라. 양쪽이 근무하면 안 된다. 그죠? 그러면 이것은 이중 소속 개념에 들어간 거 보세요. 칠판 봐보세요. A 개공하고 B 개공이 있어요. 중개업소 사장이죠? 이 사람이 C라는 소공을 고용했었어요. 소공이 여기 또 취업을 했네요. 이렇게 양다리 걸쳤어요. 그럼 이 C는 이중 소속 개념에 들어갈까요? 오전에는 A 밑에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B 밑에 근무하고 있어요. 이중 소속 개념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 그러니까 개공, 소공이 다른 개공, 소공이 되는 이중 소속이요.
그러면 이것을 소공이 이거 하면 안 되죠. 그럼 소공이 이걸 하면은 거기 뭐라 그랬어요? 자격 정지란 뜻은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이분이 중개업을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개공에게는 업무정지 제도가 있잖아요. 여기는 자격정지 제도가 있어요. 내용은 똑같아. 일 못하게 하는 거야. 일정 기간, 최대 6개월. 그러니까 3개월 자격정지 받으면 3개월 동안 일 못하고 6개월 받으면 6개월 동안 못해요. 그죠? 그리고 1년하고 1천 들어갑니다. 징역 벌금은 똑같아요. 그러면 소공도 양쪽에 근무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에 근무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어떻게? 그렇지. 오늘 무조건 합격. 자, 그래서 구글 한 100번 하면 합격을 해요. 그렇죠?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양쪽에 근무한 걸 이중 소속이라. 이것은 과거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거든요. 한 20년 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어요. 이거 금지시킨 게 오래됐어요. 한 20년 됐는데, 과거에는 이런 게 없어서, 내가 20년 전에 집을 얻으러 다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중 소속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 이렇게, 소공이. 그 여자분인데, 젊은 여자, 그 당시,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겠지. 20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는 아주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인데, 양쪽에 근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제도가 없었거든. 금지하는 제도가. 근데 이제 이게 생겼어요. 양쪽에 근무하지 말라는 거지. 왜냐면, 여기 매물을 갖다가 B개공 밑에서 근무할 때는 여기서 계약을 이 사람이 성사시킬 수 있잖아요. A 걸 갖다가. 그럴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개공 다른 경우는 피해를 보잖아요. 어차피 이 사람은 건수 올리려고. 건수 올리면 돈 받아 먹으니까. 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양쪽에 근무 못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이중 소속 개념에 들어가는 거 보세요. 이 소속공인 중개사는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한 사람이죠. 그러면 자격증을 없이 갖지 않고 취업한 사람을 뭐라 그래? 중개 보조원이죠. 중개 보조원이 양쪽에 근무했어요. D라는 중개 보조원이. 그러면 이 사람이 양쪽에 근무하면 이중 소속 개념에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요. 중개 보조원도 양쪽에 근무하면 안 돼. 이것도 이중 소속이요. 그러면 하면 어떤 제재 들어가냐면 중개 보조원들은 앞으로 공부하겠지만은 처분이 없어요. 처분이란 제도가 없고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앞으로 이제 공부하겠지만 뭐 등록 취소, 업무정지 이런 거 보조원들 없거든요. 자격증 없기 때문에 자격 취소 이런 거 없으면 1년 하고. 제재 싸움이거든요. 뭐 개념이야 한두 번 들으면 될 거고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는 제재 싸움이라고. 제재를 기억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으니까 양쪽에 근무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개공이든 소공이든 보조원이든 양쪽에 근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등록증 양도되어 금지, 양수되어 받는 금지. 자, 등록증을 양도되어 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되고? 취소가 되고 1년하고 1천. 빌린 사람은 그냥 1년하고 1천. 왜? 빌린 사람은 등록증 없으니까 1년하고 1천. 자, 그렇죠? 아까 우리가 자격증 양도되어 하지 말라고 첫째 시간에 배웠죠? 그건 자격 취소하고 1년하고 1천. 이 등록증 양도되면 등록 취소하고 1년하고 1천이에요. 그리고 빌린 사람은 1년하고 1천. 그 말이구나. 그래서 진짜 이중 등록하지 말라, 이중 소속하지 말라.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중개업할 때 양쪽에 근무하지 말고 두 번 등록하지 말라 이런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공부하러 갈 게 뭐냐면 거기 4절 등록 효력 소멸이 나와 있어요. 등록 실효가 나와 있어요. 실효. 실효라는 뜻이 뭐예요? 실효. 등록 효력이 있어진다, 없어진다. 없어진다. 근데 이 세 가지 공부할 것도 없죠. 개인 개공이 뭐 했을 때? 사망했을 때. 법인 개공이 뭐 했을 때? 실효사유. 왜? 사망했으니까 효력이 없어져 버리죠? 왜 그러면 이 개인 개공이 사망하면 등록 효력이 없어져 볼까? 그 이유. 생각을 자꾸 하라 그랬잖아요. 왜 사망하면 등록 효력이 없어질까? 지금 우리가 등록하고 있어요. 이 등록증은 본인에게만 효력이 있어, 본인. 그러니까 사망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이나 양도가 안 되는 거지.
만약에 이게 일신 전속적이 아니라면 아버지가 중개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사망했을 때는 자식이 물려받아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은 본인에게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사망하면 끝이야. 그죠? 일신 전속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인은 해산이 돼야 돼요. 이거 주의할 거예요. 법인 대표자 사망은 실효사유 아니에요. 이걸 애워놨기 때문에 자꾸 틀려. 법인은 해산이 됐을 때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지 법인 대표자 사망은 실효사유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거 주의해 줘야 돼요. 근데 왜 이게 자주 틀리냐면 여기서 사망을 애워놨기 때문에 자주 틀려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구나. 그래서 법인이 해산됐을 때 실효.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등록이 취소당했을 때. 등록이 뭐가 됐을 때? 취소당했을 때. 그 다음에 폐업 신고했을 때. 효력이 없어져. 근데 여러분들 봐보세요. 여러분들 먼저 공부했던 선배들. 이게 지금 이야기 하잖아요. 실효사유 공부할 것도 없죠. 근데 한 달 후에 등록 실효사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한 사람 하나도 없어.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 달 후에 등록 실효사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잊어먹어. 다 잊어먹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수없이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선배들, 그 전에 선배들. 한 달 지나서 등록 실효사유가 뭐냐 그러면 하늘만 쳐다보고 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거든. 기억이 하나도 없어. 왜? 다 잊어먹는 거예요. 근데 공부할 거 뭐 많지도 않잖아요. 생각해도 나오고. 그러니까 자꾸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주관식으로 묻더라도 등록 실효사유가 뭐 사망, 해산, 등록 취소, 폐업 신고 나와야 되는데 전혀 기억이 없더라. 왜냐하면 뒤에 가면 계속 다른 내용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양은 가면 갈수록 이제 많아지잖아요. 그럼 앞에는 잊어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자꾸 그래서 반복을 하셔야 돼요. 뭐 잊어먹는 거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고 잊어먹더라도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실효사유 세 가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뭐가 나와 있어요?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무등록이란 뜻이 뭐예요? 말 그대로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다. 이게 무등록이에요.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다. 그래서 기억만 체크해 보세요. 이거 가장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배울 때 등록을 해야만이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을 취득한다고 했어, 안 했어?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니까 무등록이지. 그러면 이 니은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배울 때 등록 처분 및 통지가 개업공인중개사 되는 시점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 전에 하면 무등록이고 그 이후에 하면 개공이라고 했어, 안 했어? 그거요. 등록 신청 단계에서 뭐 하기 전에? 등록되기 전에. 아까 우리가 등록 절차에서 공부한 거잖아요. 이거 무등록입니다. 등록 신청 단계에서 등록되기 전에. 자, 그 다음에 디귿, 리을, 미음 묶으세요. 디귿, 리을, 미음 묶어보세요. 여기 3번, 4번, 5번이죠. 이것이 이거잖아요. 원래는 이분들이 다 개공이었잖아요. 근데 사망 해산되거나 취소되거나 폐업 신고되면 효력이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없어진 다음에 뭘 했어요? 업무를 했어요. 이건 무등록이지. 등록 안 된 거와 똑같잖아요. 원래는 개업공인 중개사였지만 효력이 없어진 다음에 영업했으니까 무등록이야. 여러분들 꼭 그러잖아요. 이제 중개업 그만하려고 딱 폐업 신고했거든요. 이제 중개업 그만하려다. 폐업 신고했는데 갑자기 100억짜리 물건이 터졌어. 그러면 또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그 돈이 얼마냐? 그건 무등록이지. 그렇잖아요? 항상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제 영업이 안 돼서 폐업하고 이제 그만하려고 하는데 꼭 이제 폐업하고 나면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등록 안 된 상태에서 하면 무등록이다. 그죠? 하고 있을 때는 의뢰가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 거. 꼭 안 하려고 하면 이제 딱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 많죠. 그러면 이건 무등록이 돼버려요. 왜? 효력이 없어진 다음에 했으니까. 그것이 이제 디귿, 리을,
미음이 되는 것이다. 디귿, 리을, 미음 묶었어요? 이것은 이제 효력이 없어진 다음에 했으니까 등록하지 않는 것하고 똑같다. 자, 그랬죠? 자, 그러면 칠판 보세요. 자, 갑하고 을하고, 자, A가 무등록 업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연결한 것이 거래계약이라고 해요.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거래계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자가 이렇게 중개를 했을 때, 무등록업자들이 계약서 많이 쓰잖아요. 그럼 이 계약은 무효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사람이 소개해서 계약서를 써줬어. 그러면 A는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처벌은 받겠죠? 등록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계약은 유효냐 무효냐 이 말이에요. 유효입니다. 이 사고 파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이 거래계약이란 것은 매매계약도 거래계약, 임대차계약도 거래계약, 전세권 설정계약도 거래계약, 갑하고 을하고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라 해. 처음 오신 분들 이걸 거래계약이라는데 이 거래계약은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매매계약도 유효, 임대차계약도 유효.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자격자가 중개를 했더라도 이 계약 자체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업을 하려면 그냥 하라 그랬어요? 등록을 하고 하라 그랬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면 몇 년하고 몇 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무등록에 우리 과목에서 가장 무거운 벌이에요. 우리 과목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3년하고 3천이거든요. 중개사법에서.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처벌은 받을지언정 계약은 유효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에게 중개보수 청구권 인정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중개보수 청구권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줘? 여기는? 인정하지 않아죠? 예,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판례예요. 계약은 유효하지만 중개보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이해됐어요? 그러면 자, 그래서 그 보수 청구 인정되지 않는다 나와 있죠?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적이다. 근데 계약은 유효하다. 유효 동그라미. 지금 이렇게 무등록 중개업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무등록 중개업은 이제 그 내용 자체는 별거 없죠. 근데 문제가 나오면 어려워요. 이건 문제풀이를 반드시 해봐야 돼요. 나중에. 무등록 중개업과 관련해서는 문제풀이를 전범위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문제풀이를 많이 해봐야 되고. 자, 일단은 이 정도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자, 몇 절이 나왔어요? 5절. 등록은 무슨 사유? 결격 사유가 나와 있잖아요. 자, 볼게요. 이 결격 사유가 나와 있는데 이 결격 사유가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이 결격 사유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가 쉽게 나오면 되게 쉬운데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되게 까다로워요. 근데 이제 33회 때는 좀 쉽게 나왔더라고. 이 33회 때는 좀 쉽게 나왔어요. 결격 사유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되게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결격 사유. 수험생들이 이거 어렵게 느껴요. 결격 사유 파트를. 그죠? 강의 들을 때는 쉬운데 문제만 나오면 정신 못 차려. 그런 게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고 차근차근 또 뒷부분도 같이 공부가 돼야지 점수가 잘 나올 겁니다. 자, 결격사유 한번 받을게요. 아까 우리가 등록을 할 때 법인이든 개인이든 결격사유 없어야 된다고 했어 안 했어? 그래서 그럼 결격사유가 어떤 건가? 자, 하나부터 들어갈게요. 자, 효과부터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자, 효과. 효과는 여러분 교재 맨 뒤에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 어디냐면 35페이지. 35페이지 효과 있어요? 세 가지 있잖아요. 그거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자, 아까 우리가 등록은 누구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자, 이분들이 결격 사유가 근무하는 도중에 또는 근무하기 전에 결격 사유가 있으면 등록을 안 해줍니다. 자,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격 사유 있는 자가 신청하면 등록을 안 해줘 그래요.
결격사유는 뭐 파산자랄지 집행유예 선고받은 자랄지 징역형 선고받은 이분들이 등록 신청하면 등록을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근무하고 있는 사장이 뭐요? 개업공인중개사죠. 개공이 근무하는 도중에 파산 선고를 받는다할지 집행유예를 받는다할지 결격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어 없어요? 반드시 등록 취소됩니다. 3번에 나와 있어요. 양가로 3번. 반드시 등록이 취소돼 버려요. 필요적 등록 취소. 자, 근무하는 도중에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할지 집행유예 선고받잖아요. 그러면 등록을 반드시 취소시켜버려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면 임원, 사원, 서공, 보조원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결격사유 있는 자는 서공으로 취업할 수도 없고 중개 보조원으로 취업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러면 딱 봐봐요. 앞으로 배운 결격사유에 있는 자는 결국 중개업을 하란 소리요? 하지 말란 소리요? 하지 말란 소리 아니에요. 자, 이분들이 등록 안 해줘 버리지, 근무하다라면 등록 취소시켜 버리지, 소공 보존으로 취업할 수도 없다. 이게 결격사유 있는 자는 중개업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제 결격사유가 뭐냐? 자, 이 내용을 공부해야 되죠. 그럼 결격사유 내용들이 거기 많아요, 적어요? 많죠. 자, 이걸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자, 하나씩 설명 들어갈게요. 자, 오늘은 차분하게 그냥 들어봐. 가볍게 들어봐요. 어떻게 들어봐? 그렇지, 가볍게. 아주 좋았어요. 자, 결격사유 내용. 첫 번째가 제한능력자가 있어요. 제한능력자. 자, 큰 제목부터 먼저 써드릴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형벌을 선고받은 자, 수용자. 그다음에 네 번째가 어느 법 위반? 이법. 이 법이 어느 법?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사원 임원 중에 한 명이라도 결격사유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게 큰 제목이에요. 자, 큰 제목을 이제 5가지로 압축을 시켰거든요. 그럼 이제 제한 능력자부터 볼게요. 그러면 제한 능력자가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 읽어보세요. 뭐라 했어요? 미성년자부터 피한정 후견이라고. 피성년 후견 있잖아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 자, 그럼 미성년자는 몇 세 미만을 말해요? 19세 미만. 이게 19세부터 성인이야. 미만이란 말은 19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18세까지가 되는 거죠. 19세 미만이 미성년자고 19세부터 성인. 자, 그래서 이분들은 중개업 못해요. 결격사유니까. 보조원으로도 취업도 안 되고 서공으로도 취업 안 되고 개공도 등록을 할 수 없어요. 왜? 결격사유니까. 근데 자격증은 취득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우리 학원에서 미성년자 합격했잖아요. 아, 들어봤어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합격하면 자격증이 나와요. 그죠?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그럼 중개업 못해. 근데 미성년자가 자격증을 취득한 이유는 왜 취득했겠어요? 써먹으려고 취득했죠. 근데 막아놨잖아요. 근데 당장 써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 동의를 받아서 써먹을 수 있을까? 안 돼? 그럼 미성년자가 결혼을 하면, 민법에서 결혼하면 성인으로 보거든요. 성인하고 똑같이 취급하는데, 미성년자 결혼하면 중개업을 종사할 수 있냐? 또 이 문제가 제기되죠.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민법에서 계약하는 것은 부모 동의 없이도 결혼하면 혼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중개업은 못해요. 그럼 결국 중개업을 하려면, 자, 여기다 적으세요. 부모 동의가 있어도 안 되고, 결혼하면 성인으로 보거든요. 성년으로 의제가 돼도 중개업은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럼 벗어나는 시기 알아야 돼요.
언제 벗어나요? 미성년자가 결격사유 벗어난 시기는 19세 성인이 됐을 때. 그러면 19세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지. 아, 그렇다니요. 중개업을 하고 싶어 죽겠어. 근데 못하게 막아놨으니까 기다려야지. 참고 기다려야지. 인내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아요? 맞죠? 오, 좋았어요. 자, 일단 그렇게. 그래서 미성년자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지만 19세가 될 때까지 중개업은 못한다. 취업도 못하고 등록도 안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피한정 후견이 뭐예요? 피성년 후견. 이거 배웠어요? 배웠어, 안 배웠어, 아직? 아직 안 배웠나? 자, 피한정 후견이 뭐예요? 그냥 들어봐요. 질병, 장애, 노령, 그다음 사유로. 자, 사무 처리 능력입니다. 부족하다. 여기는 질병, 장애, 노령, 그다음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입니다. 결여. 쉽게 말해서 조금 적게 간 사람, 많이 간 사람. 그래서 피한정 후견이 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건 요건이고 플러스 한정 후견 개시 심판.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심판입니다. 이렇게 떨어졌을 때 피한정 후견이 되고 성년 후견이 되죠. 이건 요건이에요.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다 해서 피한정 후견이 아니에요. 법원으로부터 이게 떨어져야 돼요. 심판이, 개시 심판. 개시 심판이잖아요, 이게. 이해됐어요? 그럼 아무리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이게 안 떨어지면 피한정 후견이 아니에요. 아무리 결여됐더라도 이게 안 떨어지면 아니에요. 그럼 결격 사유가 되려면 심판이 떨어져야 돼, 안 떨어져야 돼? 떨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노령이 들어있거든, 노령. 이 노인들이 바로 피한정 후견이 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법원으로부터 개시 심판이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벗어나는 시기는?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와가지고 법원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겠어요? 종료 심판을 받아야 돼. 한정 후견, 무슨 심판? 종료 심판. 여기도 마찬가지.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이 떨어져야지 벗어납니다. 그러면 결격 사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소리예요? 결격 사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중개 못한다? 개시 심판부터 종료 심판까지가 결격 사유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중개업을 하란 소리요, 하지 말란 소리요?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몇 년이 될지는 모르죠.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5년이 될 수도 있고. 이 기간 동안 중개업 못한다. 결격 사유다. 그러면 이분들이 자격증 없는 사람은 시험 봐서 자격증 취득할 수 있을까요? 공인중개사 시험 봐서? 있다고 이 앞뒤에 배웠잖아요. 이 앞뒤 안 나왔나? 나왔죠. 이 앞뒤 나오나 안 나오나 똑같잖아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렇죠? 합격하면 자격증 나와요. 근데 중개업을 못하죠.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해봐요. 자꾸 머리를 굴려봐야 돼. 그러면 이분들이 시험 보면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왜 안 나온다고 단정을 하세요? 아주 좋았어요. 무아지경 상태에서 막 찍어버리면 다 맞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합격하면 자격증이 나온다. 근데 중개업은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그래서 개시 심판부터 종료 심판까지가 결격이다. 그 옆에다 적어놓으면 돼요. 교재 없으니까. 저 제목만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때부터 이때까지가 결격 사유 기간이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기간 동안에 중개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공부를 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 공부하면 이게 뭐 재밌어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빨리 학교 가서 해오셔야 돼. 그렇죠? 한 재밌을 때 빨리 공부해서 합격해 버려야지. 오래 하면 재미가 없어져. 그냥 뭐 듣는 거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이게 재밌을 때 빨리 합격을 해버려요. 조금 차이거든요. 조금 노력하나 덜하냐 그 차이거든요. 그죠? 조금 많이 차이가 안 나요. 이렇게 보면은 조금 더 신경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결정이 나버리거든요. 조금만 신경 쓰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한 능력자 끝났어요. 자, 그러면 파산자 들어갑니다. 자, 파산자는 이것도 결격 사유거든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빚을 많이 져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채무 완제 능력이 없다 해서 곧바로 파산자가 된 게 아니고 법원으로부터 뭐가 떨어져야 돼? 파산 선고가 떨어져야 돼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가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결격사유에 벗어나는 시기는? 빚을 다 갖고 나서 법원에다 복권해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럼 법원의 결정으로 복권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벗어나요. 그럼 이것도 몇 년이 될 수도 없죠. 뭐 10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죠. 그럼 결격사유는 언제까지가 결격이라는 소리야? 파산 선고 시부터 복권 될 때까지가 결격이다. 파산 선고 시부터 복권 될 때까지가 결격 사유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중개업을 하란 소리입니까? 하지 말란 소리예요.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것도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쪽 원하시면 돼요. 파산 선고 시부터 복권 결정이 있을 때까지가 결격이다. 근데 예가 있죠. 면책 결정 밑줄 파산 선고 10년 경과하면 자동 복권됩니다. 이런 경우는 법원에 복권이 없더라도 자동으로 벗어나요. 이걸 자동 복권, 당연 복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동으로 복권된다. 당연히 복권된다. 그래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중개업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자격증 없는 사람은 여기도 시험 봐서 합격하면 자격증 나옵니까? 시험 봐서 합격하면 자격증 나와요? 나와요. 혹시 파산 선고 받고 오신 분들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합격하면 자격증 나옵니다. 됐어요? 그래서 일단 파산 선고 시부터 복권 될 때까지가 결격 사유 기간이다. 끝.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결격 사유는 이 두 가지가 공부할 게 많아요. 이게 이 두 가지가 공부할 게 많은데 이 수용자 개념 잡아드릴게요. 수용자란 뜻이 뭘까요? 형벌을 선고받은 자입니다. 형벌이 뭐예요? 징역벌금. 금고 이상 징역벌금. 자, 형벌을 선고받은 자. 받을 숫자. 형벌, 징역벌금, 금고 이런 형벌을 선고받은 자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수용자. 이렇게 압축을 했어요. 그러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조문을 숙지하셔야 돼요. 수용자 세 가지를 조문을 숙지하셔야 하는데 그 맨 밑에 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근거 이상은 뭘 받고? 실형 선고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 그렇죠?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 집행이 뭐가 되노? 면제되노?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대로 해석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근거 이상의 실형이 뭐가 있을까요? 근거 이상. 근거란 형 들어봤어요? 근거란 형 들어봤냐고? 안 들어봤어요? 그럼 징역은?
들어봤죠? 벌금은. 근데 근거는 잘 안 들어봤죠? 우리 형벌에 근거도 있어요. 근데 모르고 살아도 돼요. 무지 알 필요 있어요. 그치? 자, 근데 우리 법에서 근거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근거 이상은 사형, 징역, 근거를 말하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징역 근거라고 의미하면 돼요. 어차피 사형 집행자면 벗어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나라 형벌 체계를 한번 한번 봐볼게요. 뜯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 뭐가 있어요? 가장 무거운 형벌이 사형. 그 다음에 무거운 형벌이 무기징역, 유기 안 따지면 징역입니다. 그 다음에 근거형이에요. 근거란 말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무슨 형벌이 있을까요? 자격, 상실. 그렇죠. 이런 거 잘 신경 안 쓰죠? 그 다음에 자격 정지.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벌금. 그 다음에 벌금이요. 이 무거운 형벌 따지면.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구류.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과료가 있어. 과료. 과태료가 아닙니다. 과태료는 행정 질서버리고 과료. 그리고 몰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2로 갈수록 무거워요. 밑으로 갈수록 가볍고. 그래서 근거 이상의 형이란 말은 사형, 징역, 근거를 의미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사형 집행당하면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징역과 근거를 의미해요. 자, 그래서 근거까지는 알아야 돼요. 뭐 어차피 뭐 벌금도 알아야 되겠지만 이런 것부터 이제 근거란 말이 나오잖아요. 근거란 말. 자, 그러면 이제 징역은 대충 알죠. 뭐 교도소에 가서 신체 자유를 구속한다.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그럼 근거가 뭐예요? 근거. 근거형. 생각나는 대로 대답해봐요. 돈을 주고 나온다. 그건 보석이란데 여기는 형벌이 없잖아요. 좋아요. 돈 주고 나온다. 자, 여기. 대답하지 말자. 모르겠다. 집행면에 형벌이 없어요. 집행면에 좀 이따 배워. 근데 형벌이 아니고 이 근거란 말은 징역하고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교도소 내에서 일을 역이잖아요. 노역. 교도소 내에서 일을 강제적으로 시키는 거고 여기는 강제적으로 일을 시켜 안 시켜? 안 시켜. 그것만 차이 있어요. 무기징역, 무기근거, 유기징역, 유기징역. 기간도 똑같아요. 교도소 가는 것도 똑같고. 그러면 차이는 뭐냐면 일을 강제적으로 시키냐 안 시키냐 그 차이입니다. 역이잖아요. 노역. 그죠? 그 근거는 그걸 시키지 않아.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정치범이랄지 뭐 이런 사람 근거 많이 내리잖아요. 그죠? 옛날 같으면 사상범 뭐 이런 사람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것이 근거 이상이란 말이 우리 과목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형벌은 저렇게 많은데 근거 이상이란 말이 뭔지를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집행이 종료됐다는 뜻이 뭘까요? 집행이 종료됐다는 말. 두 가지가 있어요. 만기 석방하고, 만기 석방 알죠? 만기 출소하는 거. 가석방이 있어요. 가석방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잖아요. 그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그 뒷페이지 보면은 만기 석방하고 가석방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집행 종료입니다. 만기 석방.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가석방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봐보세요. 집행이 종료됐다는 말은 만기 석방하고 가석방 제도가 있는데 만기 석방된 날로부터 몇 년간? 3년. 그러면 교도소에 나올 때부터 몇 년간 중개하지 말라? 3년. 그 말이에요. 교도소에 나올 때부터 3년. 그래서 A 옆에다가 플러스 3년이라고 적어놓으면 돼요. 니을에 나와 있는데 A 옆에다 적으세요. 만기 석방일로부터 몇 년간 중개업을 하지 말라? 3년 하지 말라. 만기 출소한 날로부터. 그럼 교도소 나올 때부터. 두부 먹을 때부터. 뭐 교도소 나오면 누가 두부 갖다 주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몇 년간? 3년간 중개. 가석방이라는 뜻이 뭐예요?
가석방이라는 뜻이 뭐냐고. 형기가 만료되기 전에 미리 내보내 주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을 내보내죠? 형기가 안 끝나는데? 수용생활 잘하고 재범 우려가 없고 그럼 선별해서 내보내 주겠죠? 자, 무기징역도 가석방돼서 나올 수 있을까? 있습니다. 무기징역을 받아도 가석방돼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무기징역 같은 건 기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가석방 된 날로부터 10년. 10년을 집행 종료로 봐요. 근데 우리 법에서 종료된 날부터 또 몇 년? 3년. 자, 이거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그림으로 그려드릴 건데, 봐보세요. A라는 사람이 무기징역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22년을 복역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석방 시켜줬어요. 내보내줬다고. 그러면 이때부터 10년을 종료로 봐요. 10년을 집행 종료로 보고 이때부터 또 몇 년? 3년. 그러면 어차피 여기는 교도소 있으니까 일 못하죠? 교도소 나오더라도 몇 년간 중개업을 하지 말라? 13년간 중개업 못한다 이 뜻이에요. 그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자가 가석방 돼서 나오더라도 몇 년간 중개업을 할 수 없다? 13년간 중개업을 할 수 없다. 그럼 중개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죠. 이게 대단한 자격증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열심히 공부해봐. 자, 됐죠? 자, 그러면 유기형을 선고받은 자도 가석방 돼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언제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봐? 유기형은? 자녀형기 경과라고 나와 있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자녀형기가 경과됐을 때 종료로 봐. 그럼 이때부터 또 몇 년? 3년. 이것도 그림 그려드릴게요. 봐보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A이라는 사람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가자 그래볼게요. 그럼 5년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살아야 돼. 근데 한 4년 정도 복역을 했거든요. 4년 정도 복역하니까 정부에서 가석방 시켜줘서 내보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남은 형기가 몇 년 남았어요? 1년. 그러면 이때부터 또 몇 년? 3년. 이게 종료로 보니까. 이때부터 또 3년간 못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석방 된 날로부터 몇 년간? 가석방 된 날로부터 3년간 중개업을 종료된 날부터 3년간 하지 말고 가석방 된 날부터 몇 년? 4년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남은 형기 플러스 3년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외우셔야 돼요. 어차피 3년은 법 조문에 나와 있는 거고 이 종료 시점을 알아야 돼요. 종료 시점. 여러분들 공부할 거 이걸 알면 돼요. 무기형은 가석방 된 날부터 10년을 종료로 보고 유기형은 자녀 형기가 경과됐을 때를 종료로 본다. 그러면 종료된 시점부터 또 몇 년간 중개업을 하지 말라? 3년. 그러면 중개업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참으라 그랬죠. 어떻게? 그렇지. 그렇죠.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꾹을 한 100번 하면 합격한다 했어요. 자, 꾹을 한 100번 하면 합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집행 종료 그러면 만기 석방하고 가석방이 머릿속에 딱 나와야 돼요. 집행 종료 그러면 만기 석방하고 가석방이 딱 나와야 되는데 또 한 달 지나면 또 안 나와. 집행 종료가 뭐지? 그냥 종료로만 생각해. 종료. 그럼 만기 석방하고 가석방에서 머릿속에 나와야 되는데 그냥 종료야, 종료. 그러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집행 종료 그러면 그런 내용이 만기 석방, 가석방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세요. 집행이 뭐한 날로부터? 면제된 날로부터 몇 년간 중개업 하지 말라. 그 면제 사유가 A, B, C 묶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A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재판이
재판이 확정돼서 법이 바뀌었는데 범죄가 되게 바뀌었어요? 범죄가 되지 않게 바뀌었어요? 되지 않게. 그러니까 이거 죄가 뭐 폐지된다 할지. 과거에는 죄였는데 지금은 죄가 아니에요. 똑같은 행위를 해도 이런 거. 그럼 집행 면제해줘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 법률 변경만 동그라미 주세요. 너무 길잖아요. 지문이 기니까 법률 변경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면제 사유거든요. 면제 사유.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의 시효가 완성. 이것도 뭐냐면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집행을 받지 않고 막 도망 다녀. 재판이 확정되고 집행을 받지 않고 도망 다녔다고. 그럼 일정 기간 지나면 면제해줘 그래요. 한번 도망 다녀 볼래요? 이제 재판이 딱 확정되면 이제 교도소로 뭐 예를 들어서 이송하는 도중에 탈주를 한달지. 그래갖고 막 몇 년간 도망 다니면 면제해줘요. 이거 면제 기간이 다 달라. 무거운 범죄는 막 30년도 있고 15년도 있고, 가벼운 범죄는 3년도 있고 5년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형의 시효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집행이 뭐가 된다? 면제해줘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대통령이 누구누구 사면한다. 무슨 사면? 특별 사면. 그 대통령 권한 좋잖아요. 예? 누구 사면한다 그러면 사면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사면한다 그러면 사면되고 그러고. 뭐 징역 20년 받으면 못해. 한 10년 살다가 사면, 5년 살다가 사면. 자, 이게 특별 사면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다 면제 사유입니다. 그럼 면제 받은 날로부터 몇 년? 3년. 그러면 가석방하고 차이는 뭐예요? 가석방은 자녀 형기 플러스 몇 년? 3년. 근데 이 면제 사유는 자녀 형기는 계산하지 않아요. 몇 년 남았건 간에 무조건 면제 받은 시점부터 3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공부하기 편하죠? 이 사유만 외워놓으면 이것은 남은 형기가 몇 년이건 관계없어요. 무조건 면제 받은 시점부터 몇 년? 3년. 중개업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마라. 근데 그 주의할 거 일반 사면이 있어요. 그 일반 사면 있죠? 이건 즉시 벗어납니다. 이것은 3년 안 기다려요. 일반 사면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즉시 벗어납니다. 뭔시? 즉시. 자, 이것이 이제 수용자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일단 법 조문을 숙지하셔야 돼요.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면제받은 날로부터 몇 년간 결격 사유다? 3년간 결격 사유다. 이거 법 조문하고 해석할 줄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해석은 뭐 강의 듣다 보면 당연히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 조문을 자꾸 읽어 두시면 좋다. 그다음에 두 번째, 2번 읽으세요. 근거 이상의 형은 뭘 받고? 집행유예입니다.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집행유예는 형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집행유예라는 것이 뭐예요, 이게요? 근거 이상은 방금 이야기했죠. 사형징역 근거. 근데 실질적으로는 징역 근거라고 이야기했고. 자, 집행이 유예된다는 뜻이 뭐예요? 집행을 보류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더 쉽게 보면 교도소 보낸 걸 보류시킨다. 그죠? 그럼 형의 선고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슨 잘못하면 징역 1년 선고는 해요. 근데 정상 참작에서 집행유예를 같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교도소 안 보내. 선고는 들어갔지만 교도소를 안 보내. 그 대신 유예 기간을 정합니다. 그럼 그 기간이 무사히 끝나면 선고 효력이 없어져요. 보통 이렇게 내리잖아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선고 나가잖아요. 그럼 교도소 안 갔어요. 징역 1년은 선고됐지만 교도소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집행유예거든요. 그럼 이분도 결격사유인데 몇 년간 결격사유냐 이걸 공부를 하면 돼요. 자, 거기 예문을 넣어놨어요, 내가. 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징역 몇 년? 2년에 집행유예 몇 년? 3년. 결격사유 몇 년? 네? 결격사유 몇 년? 자,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몇 년간 중개 못하냐? 자, 우리 중개사법은 아니네. 자,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받으면 결격사유 몇 년이냐? 자, 한번 찍어봐요. 몇 년?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러면 유예 기간이 몇 년? 이 사람 교도소 안 갔거든요. 그러면 이 3년간 중개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유예 기간만 찍으면 100% 맞아. 그럼 다시 연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으면 결격사유 몇 년? 2년. 그러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받으면 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받으면 4년. 뭐만 찍으면 돼? 유예 기간만 찍으면 100% 맞아. 집행유예 개념 몰라도 돼요. 우리 과목에서는. 그죠? 하여튼 유예 기간 동안 중개업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3년간 중개업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또 주의할 거 있어요. 지금 이건 도로교통법 위반이잖아요. 우리 중개사법 아니거든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받으면 결격사유 몇 년이냐? 자, 이건 몇 년이겠어요? 우리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받았어요. 그럼 결격사유 몇 년? 똑같아요. 3년. 뭐만 찍으면 돼? 유예기간. 그러면 여기서 징역이잖아요. 징역. 이 징역 근거가 뜨면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이든 다른 법이든 구별하지 않아요. 무조건 결격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하든 남을 폭행을 하든 똑같이 유예기간 동안 중개업을 못하는 거예요. 뭐가 떠보면 징역 근거가 뜨면 그래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그 예문 밑줄 그어볼게요. 도로교통법 위반. 우리 공인중개사법 아니잖아요. 공인중개사법 아닌 거 맞죠? 그렇죠? 그러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몇 년? 3년을 선고받는 유예기간 3년 무사히 경과하면 결격사유 벗어난다. 그렇게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그러면 유예기간 동안만 결격사유다. 이렇게 공부해 놓으면 틀리고 싶어도 막 맞아, 안 맞아? 맞아. 미쳐. 나는 한 문제 틀리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자꾸 맞지? 그러고. 경험해봤어, 안 해봤어? 당연히 안 해봤죠? 나중에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수영자 두 번째 법조문을 숙지하세요. 근데 거기 이제 우리 과목에서는 집행유예만 결격사유잖아요. 근데 선고유예란 말이 있어요. 이 선고유예란 것은 이것은 집행유예는 선고는 들어가되 집행을 보류한 거고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를 보류시켜요. 이것보다 훨씬 가벼운 범죄. 그럼 예를 들어서 슈퍼에서 뭐 1,000원짜리 우유 하나 훔쳤다. 절도는 절도잖아요. 그죠? 근데 뭐 배가 고파서 그렇게 하나 훔쳤다. 너무 딱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절도는 절도니까. 근데 선고 자체를 보류시켜요. 그죠? 근데 이 그러니까 이보다 훨씬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 내려진 건데 이것은 무조건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 선고유예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주의 있죠? 주의 밑줄 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자, 징역,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는 결격사유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선고유예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뭐 징역형에 대한 선고유예든 근고형에 대한 선고유예든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든 결격사유가 아니란 거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영자 세 번째 읽으세요. 뭐라 그랬어요? 공인 중개사법 위반해서 몇만 원? 300만 원 이상 뭘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고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없어요? 응? 뭐가 특이하냐면
이 징역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 근거를 받든 다른 법을 위반해서 징역 벌금을 받든 다 결격사유라고 했어 안 했어? 근데 이 벌금만큼은 오로지 공인중개사법 위반했을 때만 결격이야. 그러면 남을 폭행을 했다. 형법 위반이거든요. 남을 폭행을 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을 수 있죠? 그러면 결격이 아니에요? 결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공인중개사법이 아니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이게 중개할 수 있는 거지. 이 사람 벌금만 내면 돼요. 그죠? 그러면 또 하나 연습. 우리 법에서 아까 우리가 배운 거 있죠. 이중 소속, 이중 등록하라 하지 말라. 그러면 이중 등록을 해서 징역 벌금 3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결격 사유가 되겠어 안 되겠어? 되죠. 그럼 이중 등록은 어느 법에서 나와? 우리 공인 중개사법. 아까 이중 소속하지 말라, 이중 등록하지 말라. 우리 법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결격 사유야. 그럼 3년간 중개 못 해. 300만 원 이상 받으면. 뭔 사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300만 원 벌금 받았다. 결격 사유요? 아니에요. 왜? 공인중개사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것이 이 1번하고 2번 있잖아요. 1번하고 2번은 징역 근거잖아요. 근거 이상이니까. 징역 근거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든 다른 법을 위반하든 무조건 결격 사유다. 근데 벌금만큼은 오로지 어느 법을 위반했을 때?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을 때만 결격이야. 남을 폭행해서 벌금 받을지 도로교통법에서 벌금 받을 때 이건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자, 이거 주의해 줘야 되고 또 하나 여기서 또 뭐라고 나왔어요? 벌금 몇만 원? 300만 원이죠. 그럼 200만 원 벌금 받으면 결격 사유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왜? 300만 원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바뀐 지가 한 5, 6년 됐거든요. 그 전에는 벌금형만 떨어지면 무조건 결격이에요. 3년간. 근데 생각을 해봐요. 잘못해갖고 벌금 1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벌금 10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근데 3년간 중개 못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 뭐 하다 보면은 잘못해갖고 뭐 벌금 1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3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것이 너무 불합리하다. 그래서 300만 원으로 한 5, 6년 전에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100만 원 벌금 받는다 할지 뭐 200만 원 벌금 받는다 할지 뭐 10만 원 벌금 받는다 할지 이건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그럼 최소 얼마? 300만 원 벌금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중개사법 위반해서 벌금 들어가야지 결격이고. 자 그러면 그 밑에다 하나 더 적어요. 과태료 300만 원 결격 사유 아닙니다. 이 과태료는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왜 아니겠어요?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에요. 이게 형벌이 아니고 행정질서벌. 벌금은 아까 형벌이잖아요. 징역처럼 법원에서 부과한 거고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부과한 거예요. 과태료는 뭐 남양주 시장이 부과한다 할지 뭐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한다 할지 시도지사가 부과한다 할지 이건 행정기관에서 부과한 것이 과태료거든요. 그래서 이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300만 원 이상 과태료 받더라도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이 300만 원 이상은 오로지 뭔만? 벌금, 그리고 중개사법 위반했을 때. 그리고 몇 년간 결격 사유라 했어요? 3년. 그러면 2년간 결격은 아니죠. 최소한 3년간 중개업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돼요. 몇 년간 중개업 할 수 없다? 3년간. 이렇게 공부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되기 쉽죠? 그래서 이제 수영자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수영자 이 세 가지 법 조문을 읽으세요. 하나, 둘, 셋. 그리고 해석하는 것은 뭐 강의 듣다 보면 다 해석이 돼요. 강의 듣다 보면 해석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수영자 그러면 저 조문을 읽어요. 그리고 해석 머릿속에서 나오면 그냥 하는 거고 해석이 잘 안 나온다 그러면 나중에 두 번째 파스 들을 때 또 강의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이 법 조문, 저 칠판에 써있는 정문을 수영자가 세 가지를 자꾸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틀리고 싶어도 막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면 이런 결격 사유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런 원리가 된다. 없어야 중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 그 이법 위반도 공부할 게 되게 많거든요. 이거 두 가지가 공부할 게 많아요. 공부할 게 많으니까 이것은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갈게요. 다음 주에 넘어가고 오늘은 수영자까지 공부합니다. 그래서 등록 절차 공부할 게 많죠. 등록 절차하고 수영자하고 그다음에 안 했던 부분은 다음 파스 때 또 강의를 할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해준 거 위주로 자꾸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또 잊어먹거나 그러면 또 한번 보고 그래도 의심쩍다 그러면 질문하러 와도 돼요. 그 사무실로. 그러면 제가 뭐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배운 거 복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가볍게 한번 봐주세요. 지금 뭐 뚫어지게 볼 필요는 없고 가볍게 한번 봐주시면 돼요. 부담 갖지 말고. 그러면 나중에 막 틀리고 싶어도 맞습니다. 됐죠? 그러면 오늘 수업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예, 수고했습니다.